7년, 단 7년 만에 22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100만 명은 굶어 죽었고 100만 명은 내 몸으로 배에 올라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인구 820만 명이던 나라가 6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전염병이 돌았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감자가 썩었을 뿐입니다. 감자 하나 때문에 한 민족의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국 바로 옆, 배로 1시간이면 닿는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 이 땅은 8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종교를 강요당했습니다. 언어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845년 이 민족에게 가장 잔혹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대기근.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이 독립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1916년 부활절, 1000명의 아일랜드인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영국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독립전쟁,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내전, 750년 만에 되찾은 자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것이 아일랜드의 이야기입니다. 1부에서는 1845년 대기근의 비극을 다룹니다. 2부에서는 부활절 봉기와 독립전쟁을 이야기합니다. 3부에서는 내전과 완전 독립까지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45년 9월, 아일랜드에 검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1845년 9월 13일, 코크 지방의 한 농가, 패트릭 오코널 42세. 그는 아침 일찍 감자밭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파릇했던 감자잎들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패트릭은 서둘러 땅을 팠습니다. 감자를 꺼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안은 검은 진물로 가득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패트릭의 가족은 7명이었습니다. 아내 메리, 아들 셋, 딸 둘. 이들이 1년 동안 먹을 감자가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시 심으면 돼. 패트릭은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7년간 계속될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감자 역병. 학명으로는 피토프토라 인페스탄스. 북아메리카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곰팡이였습니다. 이 곰팡이는 아일랜드의 습한 기후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루에 80km씩 번져나갔습니다. 9월 한 달 사이에 아일랜드 전역의 감자밭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1845년 겨울, 패트릭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닐과 보리는 모두 영국 지주에게 소장료로 바쳐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썩은 감자뿐이었습니다. 내리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남은 감자로 죽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먹고 나서 토했습니다. 독성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1846년 2월, 패트릭의 5살 막내딸 케이틀린이 먼저 죽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한 이질이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케이틀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패트릭은 딸의 시신을 땅에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옷가지로 감싸 낸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패트릭의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 전역에서 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846년 여름, 사람들은 다시 감자를 심었습니다. 올해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7월이 되자 또다시 감자잎이 검게 변했습니다. 역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 남아있던 곰팡이 포자가 다시 퍼진 것입니다. 2년 연속 흉작. 이제 사람들은 길가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블린으로 가는 길. 길가에는 시신들이 즐비했습니다. 구호를 받으러 가다가 굶어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까마귀들이 시신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묻어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1847년, 사람들은 이 해를 검은 47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해였습니다. 패트릭의 가족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둘뿐이었습니다. 패트릭과 장남 숀, 아내 메리는 1846년 겨울에 죽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하나씩 굶어 죽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미국으로 가요. 숀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배를 타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에게는 뱃삭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행 뱃삭은 3파운드. 패트릭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의 3배였습니다. 결국 패트릭과 숀은 1848년 본 길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이것이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이 수십만이었습니다. 1845년부터 1852년까지 7년 동안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밖에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밀도 있었고 보리도 있었고 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감자가 썩자 굶어 죽어야 했을까요? 그 답은 아일랜드의 땅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1845년, 아일랜드의 땅, 전체 경작지의 95%. 이 땅의 주인은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인 지주들이었습니다. 아일랜드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일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지만 소유권은 영국인에게 있었습니다. 코크 지방의 한 농가를 봅시다. 평균적인 아일랜드 소작농 가족입니다. 이들이 경작하는 땅은 약 2에이커, 8,0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이 땅에서 밀을 재배합니다. 보리도 키웁니다. 귀리도 심습니다. 소도 키웁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은 풍족하게 먹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수확한 밀, 보리, 귀리 모두 영국 지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소작료였습니다. 소작료는 얼마였을까요? 수확량의 80%. 10가마를 수확하면 8가마를 내야 했습니다. 남는 것은 2가마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국 정부에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교회에 11조도 바쳐야 했습니다. 결국 농민의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작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영국 지주들은 소작료를 못 내는 농민의 집을 부숴버렸습니다. 가족은 길거리에 내쳐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굶어 죽더라도 소작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감자였습니다. 왜 감자였을까요? 감자는 밀이나 보리보다 훨씬 많은 수확량을 냅니다. 같은 땅에서 밀은 가족 4명이 먹을 양이 나옵니다. 하지만 감자는 가족 10명이 먹을 양이 나옵니다. 게다가 감자는 소작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지주들은 감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인들이나 먹는 하찮은 것. 영국인들은 감자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작료로 받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 농민들에게는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밭 한 구석에 감자를 심으면 온 가족이 1년 내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1840년대 아일랜드. 전체 인구 820만 명 중 절반인 400만 명이 감자만 먹고 살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감자였습니다. 삶은 감자, 구운 감자, 감자죽, 감자가 전부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감자의 양은 평균 5kg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에 7kg을 먹었습니다. 감자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재배하는 감자는 단 한 가지 품종뿐이었습니다. 럼퍼 품종. 이 품종은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병충해에 약했습니다. 모든 감자가 유전적으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그루가 병에 걸리면 전부 감염됐습니다. 1845년 9월, 바로 이 약점이 터졌습니다. 감자 역병이 아일랜드를 휩쓸었을 때 럼퍼 품종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400만 명의 목숨이 감자 한 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자가 썩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영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기에 더 큰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1845년 10월, 아일랜드 전역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감자가 썩었다는 보고가 영국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영국 총리 로버트 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곡물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옥수수 10만 파운드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것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만 파운드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습니다. 800만 명 중 400만 명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10만 파운드로는 한 달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846년 여름, 로버트 필 총리가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총리 존 러셀이 들어섰습니다. 러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당시 영국의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러셀 총리는 곡물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민간 상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 상인들은 아일랜드에 식량을 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곡물을 사겠습니까? 상인들은 돈이 되는 곳으로 곡물을 팔았습니다. 영국 본토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를 했습니다. 구호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1846년 가을부터 아일랜드 전역에 작업장이 세워졌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만 식량을 준다.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필요 없는 도로였습니다.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는 도로를 만들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공짜로 주면 게을러진다. 영국 관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을 해야만 식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삽을 쥐어줬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을 시켰습니다. 대가는 얼마였을까요? 하루 8펜스. 이것으로 옥수수 가루 1파운드를 살 수 있었습니다. 1파운드는 약 450g입니다. 가족 5명이 하루를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식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47년 1월, 한겨울이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작업장 앞에는 시신들이 쌓였습니다. 스킵베린이라는 마을. 여기 작업장에서는 하루에 20명씩 죽었습니다. 시신을 묻을 구덩이가 부족했습니다. 한 구덩이에 여러 시신을 함께 묻었습니다.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기록했습니다. 오늘 사망자 23명.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아일랜드의 항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더블린 항구, 코크 항구, 골레이 항구. 배들이 영국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무엇이 실려 있었을까요? 밀이었습니다. 보리였습니다. 귀리였습니다. 소였습니다. 돼지였습니다. 버터였습니다.
달걀이었습니다. 1845년 한 해 동안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수출된 밀은 30만 톤이었습니다. 이것은 20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소는 10만 마리가 수출됐습니다. 돼지는 50만 마리였습니다. 1846년에도 수출은 계속됐습니다. 1847년에도 계속됐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길가에서 굶어 죽어가는 동안 영국으로 가는 배는 식량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영국 군대가 항구를 지켰습니다. 굶주린 아일랜드 사람들이 곡물을 빼앗으려 하면 총을 쐈습니다. 1846년 9월 던가반이라는 마을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굶주린 주민들이 항구로 몰려갔습니다. 영국으로 수출될 곡물을 실은 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식량을 달라! 주민들이 외쳤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7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배는 예정대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폭도들의 난도, 법과 질서를 지킨 군인들, 아일랜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더 타임스 신문의 기사입니다. 게으른 아일랜드인들이 일하기 싫어서 굶고 있다. 영국 정부가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이 영국 본토의 여론이었습니다. 영국 재무장관 찰스 트레벨리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근은 신의 섭니다. 게으른 아일랜드인들을 징벌하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트레벨리언은 규모를 더 늘리자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의존성을 키우면 안 된다.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한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1847년 여름, 감자가 다시 자랐습니다. 이제 살았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씨감자를 심을 때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은 씨감자까지 먹어버렸습니다. 심을 감자가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땅을 갈 힘도 없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쇠약해진 몸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1847년 수확량은 평년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1848년 다시 감자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1849년에도 역병이 계속됐습니다. 185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된 악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1846년부터 1852년까지 100만 명이 배를 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이었습니다. 캐나다였습니다. 호주였습니다. 배삭은 얼마였을까요? 미국까지 3파운드. 가난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싼 배를 탔습니다. 관배라고 불리는 배였습니다. 왜 관배였을까요? 배에 탄 사람들의 절반이 도착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선창에 사람들을 가득 태웠습니다. 환기도 안 됐습니다. 식수도 부족했습니다. 음식은 더 부족했습니다. 티푸스가 돌았습니다. 이질이 돌았습니다.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죽었습니다. 시신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1847년 여름, 캐나다 퀘벡에 아일랜드 배들이 도착했습니다. 항구 관리들이 배에 올라갔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선창화는 시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배에서만 200명이 죽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격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로스 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만 5,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섬에는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7년의 기록, 100만 명 아사, 100만 명 이주,
인구 820만이 6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일랜드 대기근의 결과였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인재였습니다. 감자 역병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아일랜드 땅의 95%를 영국인이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왜 아일랜드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소작농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 답은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71년 10월, 영국 왕 헨리 2세가 군대를 이끌고 아일랜드에 상륙했습니다. 병력은 4,000명, 아일랜드를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헨리 2세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허락이었습니다. 당시 교황 하드리아누스 4세, 그는 영국인이었습니다. 유일한 영국인 교황이었습니다. 그가 헨리 2세에게 칙서를 내렸습니다. 아일랜드를 정복하라. 야만적인 아일랜드인들을 문명화시켜라.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라. 교황의 허락을 받은 침략이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이미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5세기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신실한 기독교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달랐습니다. 아일랜드의 기독교는 로마의 방식과 다르다. 야만적이고 미개하다. 이것이 영국의 명분이었습니다. 헨리 2세의 군대는 더블린을 점령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토착 왕들은 하나씩 항복했습니다. 일부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의 무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쇠로 만든 갑옷, 긴 창, 석궁. 아일랜드군은 가죽 갑옷과 짧은 칼로 싸웠습니다. 싸움은 일방적이었습니다. 1172년, 헨리 2세는 아일랜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군주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800년 지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땅을 빼앗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천천히, 체계적으로 아일랜드를 장악해갔습니다. 1534년, 영국 왕 헨리 8세, 그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 교황과의 결별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결정했습니다. 영국 교회를 만들겠다. 성공회였습니다. 영국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였습니다. 아일랜드는 여전히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로마 교황에게 충성했습니다. 헨리 8세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536년, 헨리 8세는 아일랜드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공회로 개종하라. 로마 교황을 버려라. 아일랜드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가톨릭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1000년 넘게 지켜온 신앙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아일랜드의 수도원을 폐쇄했습니다. 수도원의 땅을 몰수했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을 추방했습니다. 성공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귀족들의 땅도 빼앗았습니다. 몰수한 땅은 어디로 갔을까요? 영국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영국 귀족들, 영국 군인들, 영국 상인들, 이들이 아일랜드 땅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603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 아일랜드 북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얼스터 지방의 귀족들이었습니다. 9년간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1607년, 반란을 이끌었던 아일랜드 귀족들이 도망쳤습니다.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얼스터의 도주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귀족들의 땅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얼스터 전체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이주민을 데려왔습니다.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성공회와 장로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약 10만 명이 아일랜드 북부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원래 살던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습니다. 산간 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척박한 땅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북아일랜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북아일랜드에는 개신교도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조상이 바로 이때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1641년 아일랜드 전역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영국인 이주민들이 죽었습니다. 영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649년 올리버 크롬웰이 군대를 이끌고 아일랜드로 왔습니다. 병력 2만 명. 크롬웰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반란을 뿌리 뽑아라. 드로헤다라는 도시. 크롬웰의 군대가 이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저항하던 수비대는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크롬웰은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0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죽였습니다. 교회에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불태워 죽였습니다. 다음 도시는 웩스퍼드였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크롬웰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반역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다. 1년 동안 아일랜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저항하는 도시마다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추정 사망자는 20만 명에서 60만 명.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15%에서 40%였습니다. 학살이 끝난 후 크롬웰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토지 재분배였습니다. 아일랜드 전체 토지의 80%를 몰수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영국 의회, 영국 군인들, 영국 채권자들, 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부의 척박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코노트 집안이었습니다. 돌과 늪지만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크롬웰은 말했습니다. 지옥이나 코노트로 가라.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죽거나 황무지로 가거나. 1660년 크롬웰이 죽고 왕정이 복고됐습니다. 하지만 토지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땅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1688년 잠깐 희망이 보였습니다. 영국 왕 제임스 2세. 그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아일랜드의 우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의회가 반발했습니다. 제임스 2세를 폐위시켰습니다. 새로운 왕을 데려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윌리엄 3세였습니다. 개신교도였습니다. 제임스 2세는 아일랜드로 도망쳤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왕위를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1690년 7월 보인 강변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제임스 2세의 아일랜드 군대 2만 5천, 윌리엄 3세의 영국 군대 3만 6천.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아일랜드군의 패배였습니다.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망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1695년부터 영국은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형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톨릭 탄압법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토지를 살 수 없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공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톨릭 학교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가톨릭 신부가 되면 추방당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으로 차별받았습니다. 2등 시민이었습니다. 아니, 시민도 아니었습니다. 1800년 영국은
아일랜드 의회를 폐지했습니다. 연합법이었습니다. 아일랜드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일부가 됐습니다.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이것이 새로운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845년 아일랜드 땅의 95%를 영국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171년부터 시작된 정복, 1534년부터 시작된 토지 몰수, 1607년 얼스터 이주 정책, 1649년 크로웰의 학살과 토지 재분배, 1695년부터 시작된 형법, 1800년 아일랜드 의회 폐지, 800년에 걸친 체계적인 스탈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소작농이 됐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인 지주의 땅이었습니다. 수확의 80%를 소작료로 바쳐야 했습니다.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1845년 9월 그 감자마저 썩어버렸습니다. 800년 억압의 끝에서 맞이한 비극이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800년 동안 쌓인 구조적 폭력이었습니다. 영국이 만든 시스템이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아일랜드 대기근의 진실입니다. 1845년부터 1852년까지 7년간의 대기근,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인구 820만이 6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기근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떠났습니다. 1850년대에도 떠났습니다. 1860년대에도 떠났습니다. 1870년대에도 떠났습니다. 1900년이 됐을 때 아일랜드 인구는 440만 명이었습니다. 대기근 전의 절반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일랜드 인구는 500만 명입니다. 170년이 지났지만 대기근 이전 인구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200년 전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 아일랜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은 몇 명일까요? 3,500만 명입니다. 아일랜드 인구의 7배입니다. 대기근 때 떠난 100만 명. 그들의 후손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 아일랜드계입니다. 굶주림을 피해 떠난 사람들의 후손이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기근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분노의 불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800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우리의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대기근을 겪은 세대의 자녀들. 그들은 부모님이 왜 굶어 죽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노는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70년 후 1916년 4월 24일 부활절 월요일 더블린 시내 중심가 1000명의 아일랜드인들이 우체국을 점거했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서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부활절 봉기. 아일랜드 독립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봉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6일간의 전투, 16명의 처형, 그리고 그 처형이 어떻게 아일랜드 전체를 들끓게 했는지, 5년간의 독립전쟁, 마이클 콜린스라는 영웅의 등장, 그리고 750년 만에 되찾은 자유. 하지만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내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